안녕하세요.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집안 행사가 있어서 좀 장거리 운전을 좀 다녀왔더니 시간이 벌써 11시가 다 되어 가는군요. 많이 피곤하기도 한데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불금이죠. 내일 금요일이니까 최대한 매매를 좀 간결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트레이더에게 있어서는 간결함은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생명이기도 하죠. 조급함은 가장 무선적이기도 하고요.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항상 그런 걸 좀 잘 기억을 하시고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지수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나스닥과 S&P 500도 아침에 꼭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제가 좀 피곤해서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좀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전일 나갔던 유튜브 승부주나 이런 것들은 복귀한 내용은 트레이딩 히스토리에 제가 또 장마치 올려놓으니까 트레이딩 히스토리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라이브 방송 무방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주식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것들 같이 좀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 일단 좀 봅시다. 자, 내일 승부주는 이렇게 좀 도출을 시켜 놓았는데 여기 밑에 애들은 만약 살아나면 다음 주까지 한번 끌고 갈 종목을 따로 좀 뽑아 놓았습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달아보죠. 지금 금일 시장의 강자들을 보면 현대비엔지 스틸, HLB 노베이션, 한국유전, 스카이문스, 넥스타이, 갱동, 유니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니온은 시간 내에서는 마이너스 4%로 풀려버렸군요. 갱동 인베스트는 어차피 현대비엔지 스틸과 같은 재료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한국유전의 흐름이 좋네요, 그죠? 시간 내에서는 캐시코트레일, 캐시그린홀딩스, 에스맥, 제이스코홀딩스가 시간에서 한글 유지를 했습니다. 제이스코홀딩스 이놈은 어떤 세력이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애들이 자금력이 없는지 하는 게 좀 조금 시원찮네요 보니까. 시간에 7% 오늘 점수함 출발했죠, 그죠? 아침에 거의. 요즘엔 별별 애들이 많으니까. 자, 주석을 좀 달아보겠습니다. 에이프로젠 헬스앤게임즈 내일 변경 상장이 있습니다. 자본 감소 내일 액병이죠, 그죠? 지금 평가 가격이 내일 평가 1195원입니다. 1195원. 지금 239원 아닙니까? 239원이게 1195원이죠. 감자를 하고 액병을 해서 이제 올리는 건데 보시면 변경 주식수가 마이너스 1억 4,200만 주가 마이너스가 돼 있죠. 그래서 상장하는 주는 3,500만 주로 대폭 줄였죠. 그 대신 이제 액병을 해서 올리는 건데 액병은 시장에서 받아줄 때도 있고 안 받아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이벤트가 열린 종목이니까 좀 자세히 보자는 의미니까. 하지만 시장이 받아주면 같이 봐야죠. 다음에 포스코 ICT, 얘가 아마 이름이 변경이 될 텐데
이름이 변경할 때 포스코 뭔가 변경돼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포스코 DX인가 어떻게 이름이 변경될 것 같은데, 포스코 ICT는 지금 단일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내일 당일가 끝나죠, 그죠? 오늘 하루 이틀 3일 이제. 그래서 단일가 해제를 노리고 시간에서 5%를 이제 띄워 놓았습니다. 이런 걸 노리 들어왔겠죠. 시간에 이렇게 오르지 않았다면 보합이나 근처나 비슷하게 끝났다면 내일 한번 땅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얘들이 세력이지 않습니까? 이쪽부터 노리고 들어온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 아침에 시가 높을 건데 의도대로 슈팅이 나와주면 좋지만은 내일은 또 금요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의 눈길로 보긴 봐야 되겠죠, 그죠? 기관들은 한치키로 맨날 팔고 있는 종목인데, 그래서 이런 스타일 종목은 조금 조심스럽게 봅니다. 하지만 내일 역시 이것도 이벤트가 열린 종목 거래가 다시 정상적으로 되는 거니까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입니까? 한번 봅시다. 사람 일이나 주식 일이나 모르니까 미리 약간 의심은 가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는 말자. 큰 코끼리 한 마리를 놔두고 다리만 만지고 발만 만지고 등만 만지고 꼬리만 만져가지고는 전체를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물론 난 만질 때마다 어떻게든 코끼리 꼬리만 만지지더라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 취지는 일단은 뚜껑을 열어보자. 그래 놓고 대응을 하자. 대주전자재료, 기관들이 크게 손을 대진 않아요. 외국인들도 그냥 팔았다 샀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금액대가 이제 이게 좀 문제거든요. 11만, 지금 시간에 그대로 아침 시가로 적용이 돼 준다면 11만 8천대인데 3%대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큰 게 좀 아침에 시간에 올려놓으면 의심도 들지만은 대체적으로 시장에 특별한 이슈가 없고 기술주들이 힘도 잘 못쓰고 이슈가 좀 부재인 상태에서는 이런 기세주들이 힘을 쓸 때가 많은데, 그 기세주들 중에서도 약간 금액대가 높은, 왜냐면 요즘은 너무 호가 얇은 종목들은 많이 시달리니까 금액대가 조금 높은 종목들이 비중도 씻기가 쉽고 한 주목 갖고 승부 보기도 좋기 때문에 이제 선호를 하죠. 보통 금요일날 같은 날에는 그런 의미로 볼 때는 대주전자를 봐줄 수 있다라고 볼 것 같아요. 스타일을 보면 오늘도 보면 땡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쭉 오전 안에 이렇게 치켜 올렸죠. 오늘 오름폭은 5% 올랐습니다. 고점은 10%까지 갔거든요. 오늘 시가는 플러스 0.7%. 근데 내일은 이제 시가가 높겠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차트를 한번 줄여봅시다. 역시 올해 신고가를 쓰고 있죠. 벌써 작년에 모든 가격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죠? 벌써 다 뛰어넘었고, 이제 이놈은 재작년에 이제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겠죠. 예전에는 10만짜리 이런 걸 보면 벨시럽게 느껴졌지만은 요즘에는 사람들의 상황이 많이 바꿔졌죠. 봅시다. 단 분할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에코프로 쪽에는 에코프로 BM을 한번 봅시다. 에코프로 BM을 볼 때는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에코프로 HN도 같이 꼭 붙여놓고, 두 개를 같이 붙여놓고 보십시오. 때로는 막내가 이상한 짓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HN이. 저번에도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도 내일은 에코프로 HN을 한번 자세히 보자 했는데 상한가까지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날째 유일하게 그나마 상한가를 친 놈이 이놈이. 그래서 항시 같이 보자. 에코프로 BM을 볼 때는 같이 묶어 놓으십시오. 시간이 2.6% 올라 있습니다. 요즘 기관들이 막 팔아 째끼더니 어째 이틀 동안은
둘 다 쌍끌이가 좀 들어와 있네요. 코그리도 있으니까 내일 한번 보죠. 어쨌든 치가가 3% 정도 되는 종목들은 다 분할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건 그냥 기본인가 아시죠? 제가 수없이 말했으니까. 요즘 바이오주들이 조금 움직이서 박셀 같은 것도 한번 봅시다. 워낙 끼가 많은 종목이니까. 박셀은 참 사인이 많은 친구인데 이 시점 우리가 요 만원대 정도 와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정도 시점이 있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박셀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죠. 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30만원대까지 갔죠. 만원짜리가 뭐 30만원까지 갔으니까 대박, 초대박이었죠. 근데 기간이 굉장히 짧았단 말이에요. 이 기간이. 그래서 박셀이 조금 움직이면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집니다. 1년, 2년 뭐 많이 흐른 것 같지만 그렇게 또 그렇다고 뭐 많이 흐른 세월은 아니네요. 2020년 9월. 그래서 박셀이 좀 움직이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박셀이 좀 움직이면 사람들 관심을 많이 가져요. 요즘 뭐 바이오주가 좀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박셀도 거기에 조금 편승을 하는 느낌인데 오늘도 1% 출발해 가지고 마이너스 2%까지 밀렸다가 이제 올라갔거든요. 종가상 8% 맞췄어요. 아직까지는 뭐 믿음이 별로 없어서 그렇겠죠. 자, 내일 시가 1% 올라 있습니다. 시간에. 그러면 내일은 양봉 매매를 추구해야 되겠죠. 뭐 1, 2%나 시가 잡히면 색깔에 바뀌고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짝 해주고 나서 또 감망을 해야 되죠. 1차 진입을 해보고 우리 생각대로 방향이 맞게 올라가면 한번 가져가 보는 거죠. 이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X를 보겠습니다. STX를 보는 이유는 요즘 제이스코홀딩스 얘네들하고 같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뭐 니켈, 광물 뭐 이런 쪽으로 제이스코홀딩스, 뭐 다이나믹 디자인, 뭐 넥스턴 바이오, STX 이렇게 막 얽혀 있죠. 그래서 제이스코홀딩스 일단 어찌됐든 간에 뭐 이놈들의 사기꾼이든 뭐 거짓말쟁이든 뭐 어쨌든 간에 시간에 상한가를 올려놓았으니까 오늘 이제 떨어진 만큼 복구는 하겠다 이 말이죠. 점상에서 출발이 됐는데 떨어져 놓으니까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이제 만약 21%대로 마감이 됐으니까 오늘 손실보상은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저가가 9%대까지 미끄러거든요. 9%대까지. 참 점상적 모의를 참 조심해야 되죠. 복구를 해볼 생각인데 그래도 사람이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이스코홀딩스가 만약 내일 미친 듯한 이상한 미친 듯한 모습을 보이면 요즘 워낙 불규칙 파동을 일으키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상한 짓을 보이면 STX를 딱 붙여놓고 같이 좀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STX는 이렇게 같이 연동을 해줬죠. 17%까지 갔으니까 아침에 점상을 유지하고 이게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을 때 땡 해가지고 쭉 올라갔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죠. 시간에 1% 정도 올라 있습니다. 반드시 눈치를 좀 보셔야 합니다. 제이스코하고 STX가 묶어놓고 보십시오. 다음은 네이처셀 보죠. 네이처셀은 어제 나갔던 오늘 승부주였기도 했는데 모습이 좋았죠. 일단은 몸을 이제 뭐 아름다운 캔들 하나 올려놓았는데 기간이 오늘 좀 많이 담았군요. 그죠? 10만 주 정도. 시간에서는 1% 정도 올라있는데 이건 좀 보시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상승세가 좀 뚜렷이 보이면 보시면 아침에도 이렇게 좀 머뭇했잖아요. 그죠? 머뭇거리다가 이제 딱 잡고 꼬리를 살짝 달아주고 이제 올라갔지 않습니까?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까지. 그래서 플러스 이제 1%면 보합을 깨고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논리로 보면. 그래서 뭐 22,000원 정도에서 뭐 한번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양봉으로 시가가 잡히면 좀 천천히 좀 보고 계시다가 이것은 뭐 차라리 25,000원 정도 이걸 하나의 타이틀점을 딱 기준점을 딱 잡아놓고 여기를 돌파하면 들어간다든지 깨고 내려오면 도망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굳이 몇 프로 손줄 푹 잡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살아나면 고를 불러야 되겠죠. 오늘 만약 이걸 안 팔고 보유하신 분들은 뭐 당분간 지켜봐야 되죠. 배 터지게 몰리면 또 그만큼 본인이 배포도 강해야 되겠죠. 다음은 지혜는 에너지 보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무섭죠, 그죠? 이게 막 이렇게 쉽게 세고 올라가는 음봉을 이렇게 크게 내려주면 참 무섭죠. 근데 어제도 우리가 그렇게 뭐 이런 종목들을 또 하지도 않습니까? 오늘도 했죠. 자, 시간이 2% 빠졌는데 지금 이런 상태라면 내일 요놈 꼬리가 오늘 저가가 마이너스 9.2%였거든요. 15,720원. 그럼 오늘 종가상 마이너스 5%대를 맞췄으니까 4% 정도 남았는데 4%에서 벌써 2%를 마이너스 2% 내려와 버렸으면 2%만 더 내려오면 이 꼬리까지 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좀 약하단 말이죠. 그죠? 밀어주는 맛이 있어야 올라가는 맛이 있는데 2% 내려갔다 올라간다. 그러기에는 좀 아쉽죠. 차라리 내일 시가가 차라리 마이너스 한 5%대나 마이너스 한 5%대나 시가 탁 잡히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다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봅니다. 보고 계시다가 어느 타점을 잡아야지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평일날 같으면 저도 그런 식으로 볼 텐데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식으로 매매할 필요는 없고 밑으로 몇 프로를 내려오든 꼬리를 잡으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시가가 얼마나 형성되는 거 보고 있다가 이 시가를 돌파할 때만 그냥 들어간다. 예를 들면 내일 시가가 3% 정도 잡혀갖고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간다. 거기서 반등이 온다 해도 그냥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고 만약 굉장히 미친 듯한 끌어올리면서 시가를 돌파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런 정도의 어떤 밑에서 끌어올리는 힘이 있다면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지역으로 갈 거니까요. 근데 꼬리 잡기 잘못하면 아주 낭패를 보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에너지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치지 말자입니다. 굳이 다칠 필요가 없다. 그 점만 기억을 합시다. 다음 코오롱 모빌리티 보겠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우가 이제 예전에 판을 한번 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이제 단일가로 진행이 되니까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 한상 두상 보십시오. 한상 두상 하루 쉬어지고 또 한상 삼상 사상 오상 육상 뭐 거의 뭐 대단했죠. 이제 그걸 이어가는 흐름 자체가 이제 하나 쪽이었는데 하나 갤러리아 우였죠.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이어갈 거라고 봤는데 오늘 이놈이 상한가를 가졌어야 됐거든요. 시가가 참 아쉬운 게 시가가 마이너스로만 잡혔다며 보합 정도로만 잡혀줬다면 얘는 상한가였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아쉬웠어요. 이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코오롱 모빌리티도 그때 모빌리티 애들 뭐 그룹 애들이 난리치는
그런 어떤 그게 있어서 좀 움직이면 조금 이것도 흡입력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뭐 이렇게 그때 이런 식으로 된 거니까. 기간이 35,000주를 오랜만에 넣었군요. 시간이 0.5%니까 이것도 천천히 보십시오. 왜냐면 이제 오늘 겨우 7% 올랐는데 진정성을 확인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오늘 17%까지 갔어요. 그래도 그죠? 17% 갔다가 7%를 맞췄거든요. 진정성을 확인하기 힘들지만은 만약 내일 조금 올라가 준다면 뭐 4,800원 돌파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같이 들어가서 내일 어제 오른 만큼에 오늘 오른 만큼은 올라가줘도 이제 한 번 더 볼 수 있는 찬스는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얘가 의지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만약 내일 못 올려주면 그 다음은 뭐 볼 필요도 없죠.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세력이 붙었는지. 오늘 거래한 애들은 내일도 이놈을 또 거래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수익을 준 종목은 반드시 그 다음날도 또 봐요. 호시탐탐 노리죠. 사람이나 주식이나 뭐 궁합이 뭐 있니 없니 하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선호한 종목에서 들어서 큰 수익을 본 종목은 희한하게 또 들어가면 또 수익을 주는 경우가 조금 통계적으로는 좀 많죠. 한번 봅시다. 내일 어찌 되는지. 자,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얘네들은 이제 눌림 주는 애들인데 죽는 놈도 있을 것이고 사는 놈도 있을 건데 살아난다면 또 다음 주까지 가져가야 될 종목이고 대체적으로 EM 플러스를 빼고 나면 대부분 다 신규주 쪽으로 제가 꾸며 보았습니다. 시장이 요즘 뭐 리튬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너무 편중된 느낌인데 그래도 양대 산맥을 이어가는 종목은 그래도 신규주 쪽도 좀 봐줘야 되거든요. 살아나면 좀 끌고 가는 스타일로 하죠.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내일은 한번 봐줘야 될 자리입니다. 시간에서는 0.8%. 약간 좀 더 내려와야 되는데 좀 더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마음은 이 꼬리까지는 한번 쳐줬으면 좋겠는데 꼬리를 안 쳐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뭐 깔끔하게 아침 시가 0%에서 1% 잡히면 뭐 툭 집어넣고 간 보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면 홀딩, 보합을 끼고 파란 색깔 보인다 매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꼬리를 살짝 달아주고 다시 보합을 치고 올라온다 그럼 보합에서 또 매수, 양봉을 유지해준다 홀딩. 그런 것만 지키면 되겠죠. 매매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다음은 펨트론 보죠. 펨트론도 지금 11선에 이렇게 딱 목이 맺혀 있지 않습니까? 맺혀 있는데 한 번쯤은 뭐 봐줘야 될 자리죠. 상한가를 치고 지금 좀 내려온 상황이라 뭐 색깔이 바뀌면 뭐 들어가시면 되겠죠. 복잡한 건 없으니까 멍때는 손대지 마시고 간단합니다. 이것도 파인스키트 파인스키트도 이제 이 시즌에서는 한번 봐줘야 될 자리니까 봐주는데 이놈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시면 이제 거래량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놈은 지극히 조심을 해야 되고 물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손을 대면 이게 팔지를 못합니다. 물량을 그 점은 꼭 조심을 해야 됩니다. 관심께 두시고 나노팀은 좀 약간 깨졌는데 일단 꼬리는 달아주고 일단은 회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에요. 11선도 깨지고 이제 꼬리를 쳐주고 근데 좀 약했어요. 꼬리가 조금 더 길어야 돼요. 얘가 살아나려면 좀 약했어요. 하지만 일단 31,000이라는 기준점을 딱 보합 기준점을 잡고 내일 한번 가만히 봅시다. 나름대로 갈 때는 상당히 모습이 좀 잘 가는 놈이거든요. 캔들이 두껍죠.
그래도 이놈은 이제 금액대가 3만원대 있으니까 매매하기에는 뭐 여러분들 금액 정도는 다 받아주지 않겠나 싶어요. 봐주시고 잘하면 뭐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자랑 같은 경우도 내일 48,000원 기준가 좀 잡고 보고 계시다가 48,000 돌파하면 들어갔다가 깨고 나오면 나오고, 이것도 지금 거래량이 그 11만 좀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 역설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작고 호가가 약한 놈들이 갈 때는 또 잘 가요. 당연히 죽을 때도 많이 죽지만 말입니다. 오늘도 보면 이렇게 확 꼬꾸라지는 이런 모습이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항시 거래를 하기 전에는 항시 호가를 살펴보고 금액대를 살펴보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놈은 얼마를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호가가 거래량 작은 종은 조심스럽게 봐주셔야 되고, 좀 그래도 거래량 있는 애들은 조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살아나면 좀 끌고 가보는 스타일로 해보시고. 적지는 않았는데 LB 인베스트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죠. 기준선 한 7,000원 정도 잡아 놓으시고, 7,000원 정도 잡아 놓으시고, 그래도 상한가 치고 지금 한 6일 동안 계속 지금 내려왔는데 조금 반등을 내주면 한번 진입을 해보던 쪽으로 해보십시오. 첫날에 얘는 LB 인베스트하고 이날도 우리가 이틀 동안 큰 수익을 많이 거둔 종목이었는데 이틀 만에 거의 뭐 60% 가까이 수익을 거둔 종목이라 상당히 인상이 깊은 종목인데 한번 보시죠. 내일 살아나는 거 같이 묶어서 한번 보십시다. 자, 전체적으로 뭐 종목들은 그렇게 준비한 것은 끝났습니다. 시간이 11시 20분 넘어가는군요. 인코딩에서 자료 올리면 12시나 돼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늦게까지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래도 뭐 할 거는 해야 되지 싶어서 하는데, 못 보신 분들은 아침이라도 잠깐이라도 좀 보시고, 동영상 길이가 한 27분 좀 짧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게 그냥 뭐 그냥 과자 껍데기 벗기듯이 그냥 부시럭 껍데기 벗겨야죠. 야, 이거는 과자다, 호두 과자다, 이거는 무슨 과자,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참 주식이라는 게 참 거의 간단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 시간이 길면 저도 피곤하고 힘든 줄은 압니다만, 또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또 할 수가 없는 게 제 성격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자, 내일 라이브 방송 무방이니까 같이 오실 분은 오셔서 궁금한 거 뭐 물어보실 분은 물어보시고, 또 뭐 매매나 뭐 주식에 대해 또 이야기할 것이면 이야기하시면서 같이 시간 보냈으면 좋겠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주였습니다.